아니 MBTI 그렇게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좀 자극적이고 MBTI처럼 막 당신은 뭐 세상의 소금형이 될 거예요, 당신은 뭐 잔다르크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재밌게 만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MBTI에 대해서 너무 졸라 까가지고, 아니 성격 테스트 하고 싶은데 빅5 뭐 성격 5요인 그렇게 좋다며, 근데 그거 어디서 해, 할 수 있는 데가 어딘데, 그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MBTI는 뭐 그냥 검색해도 막 수십 개 쏟아져 나오는데, 검색 테스트가. 근데 빅5 이런 거 사실 하기가 쉽진 않아요. 솔직히 너무 학문적이고, 또 검색하면 막 논문 나오고, 심리학 연구자들이, 아니 MBTI 그렇게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좀 자극적이고 MBTI처럼 막 당신은 뭐 세상의 소금형이 될 거예요, 당신은 뭐 잔다르크형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으로 재밌게 만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MBTI는 회사 차려서 막 마케팅하고, 제가 뭐 마케팅에 대해서 그때 뭐 좀 안 좋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도 회사에서 그런 거 하고 있고, 다 그런 거 하고 돈 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실 연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좀 재밌게 그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냥 빅5 검색하면은 바로 나올걸요? 빅5 카카오? 좋아, 카카오 검색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네, 카카오에서 하는 거네요. 빅5 성격 검사, 카카오 같이. 이거 뭐 좋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이 기부, 같이 타요, 마음날씨. 그래서 마음날씨고, 같이 뭐 기부도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예전에 한 건데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신경성 이렇게 나왔고요. 저의 성격을 보시면은 개방성에 대해서 되게 엄청 높죠. 너무 높네. 너무 높은 사람이고, 성실성, 우호성도 뭐 나름 좋은 거 다 가져갔네. 성실성 진짜 성실하고 진짜 우호적인 사람이다. 내향성, 외향성의 경우는 뭐 중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MBTI는 너는 무조건 외향이다, 너는 무조건 내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애매했었는데, 요 빅5는 외향성이 중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경증의 경우는 이거 신경증 높으면 나쁜 겁니다. 되게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신경증 지수는 되게 낮기 때문에 개방성이 높은 만큼 낮죠. 그래서 저는 되게 묻어나고 신경질적이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실제로 개방성, 이거 아까 전에 한 건데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매우 그렇죠. 저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예술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음악도 많이 듣습니다.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제가 감정을 뭐 강렬하게 많이 느끼고 그러진 않고, 반복되는 일을 하기 좋아한다. 반복 뭐 약간 중독되는 게 있죠. 근데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기발한 사람이며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죠. 제가 깊이 좀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 후보를 뽑는 경향이 있다. 진보적 후보? 요새 늙어서 그런지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일을 즐깁니다. 네. 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제가 좀처럼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조금 그렇습니다. 네. 창의적이야. 나 철학적인 대화를 피한다고? 나 철학적인 대화를 원해. 하나의 종교만이 존재한다. 아니죠. 단 하나의 종교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습니다. 몽상에 빠지는 것을 즐긴다. 가끔 완전 몽상 이런 건 아니고, 미술, 음악 등의 조예가 깊다. 저 깊습니다. 네. 감정이나 기분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감정, 기분, 네, 잘 영향을 받진 않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 뭐 제시할 수 있지. 그럼 제시할 수 없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 저는 뭐 쉬워요. 이런 거 쉬워. 정치적으로 보수 후보를 뽑는 경향이 있다. 아까 이건 그건데 완전 똑같은 건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한다. 저는 생각에 잠기는 거 좋아하죠. 미술관에 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미술관 저 죽돌이였던 적도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낮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방면에 호기심이 많다. 이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에 관심이 저는 이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어요. 행사 전에 국민 일을 하는 건 좋아한다.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노땅 아닌기? 네, 좋아하지 않죠. 네, 86점 낮고, 이 평균보다 20점 높은 거는 엄청나게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감정 존중, 모험성, 요런 빅5 중에 하나인 개방성에 밑에 들어가는 하위 항목 스몰인 애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정 존중만 조금 낮고, 제가 감정 존중을 잘 안 하네, 사람들한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술적 감수성 100점, 뭐 다 5점을 찍었으니까 100점이 나오겠지. 지적 호기심 100점, 네,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합분석 한번 보실까요? 종합분석
네, 개방적이고 아까 똑같네요. 이게 평균입니다. 요게 평균이고 개방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그다음에 요거는 뭐 중간적이다. 조금 내향에 조금 치우치긴 했네. 뭐 나름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배타적, 우호적 조금 우호적인 사람이다. 그다음에 무던한 사람이 너무 이건 평균에 너무 멀어졌네. 이런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접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자들이 이런 것도 좀 이쁘게 하고 잘 하긴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MBTI는 뭐 세상의 소금형이니 뭐 이런 거 유형을 만들었잖아요. 유형. 저도 그런 걸 알고 싶다고요. 너는 개방성이 86점인 사람이야가 아니고 여행 탐닉형, 뭐 성실하지만 여행 탐닉, 뭐 여행에서 친절한 사람, 뭐 이런 유형을 좀 물론 현대 심리학에서 성격 유형이란 없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연구의 결과일 뿐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그냥 유형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격 5요인에 대해서 진짜로 하면 된다. 그렇게 검색을 하면 되고 이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에 대해서 좀 그래도 재밌는 최신 이론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격 테스트만 하고 나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끊으셔도 되는데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시고 끊으시고 지금부터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에 대해서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그것의 기원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깊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외향성은 인싸, 내향성은 뭐 아싸다 이렇게 이해를 두루뭉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싸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 내향적인 사람이 아싸보다는 이런 쪽에 가깝다. 친구를 만나면 친구가 있어. 일단은 있고 아싸는 친구도 없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뭐 친구가 없는 아싸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은 에너지가 막 깎여. HP가 막 깎이는데 혼자 있을 때 HP가 는다. 외향적인 사람이랑 완전 반대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이 요새 이제 이렇게 만화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아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만화인데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이렇게 양극단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이었죠.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 까만색으로 표시를 한 게 장점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단점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사교적이고 친구를 쉽게 사귀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너무너무 좋고 활력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그다음 모험이나 흥분되는 일을 좋아한다. 흥분되는 모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는 모험이라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 다 잘 될 거야. 캘리포니아 넌 진짜 미래 진짜 잘 될 거야. 도박이나 중독이 쉽게 빠지는 사람들 무모한 짓을 잘하며 위험한 위험한 직업에 끌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소홀해서 밖에 맨날 싸돌아다니고 밖에 뭐 술 먹으러 다니고 파티 나가고 내향적인 사람의 장점은 과묵한 사람이다. 이게 뭐 장점인가? 뭐 장점일 수 있죠. 사람이 없는 환경이 편안하고 친구가 적어서 가정적이다. 여보 나는 친구가 없어. 친구를 사귀는데 오래 걸리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단점이 있죠. 내향적인 사람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 좀 힘들고 말 꺼내기도 쉽지 않고 뭐 그렇다고 친구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 진짜 내향적인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피라는 만화가가 그린 진짜 재밌는 만화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 외향적인 사람에 둘러싸인 내향적인 사람인데 내향적인 사람이라도 이렇게 친구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얼굴이죠. 중요한 건 얼굴이죠. 이 사람 잘생겼기 때문에 만화 전체 보시면 되게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많지만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집에 가서 애니 보고 싶은 거예요. 조커가 내향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커는 내향적인 게 아닙니다. 신경성 높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짜 외향적인 사람 파티하고 이렇게 해도 이 친구가 많다고 쳐도 되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친구가 많은 친구들이 허망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 사람 자체가 되게 더럽고 성격 나쁘고 까칠하고 파티는 좋아하지만 사람들한테 막 지저분한 장난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절성입니다. 친절성 높은 사람. 스파이더맨 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 친절성 높은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진짜 인기 많은 사람들입니다. 외향성을 발현시키는 뇌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소개드린 도파민 회로 보상과 중독 체계가 민감한 사람들이 외향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도파민 회로가 중독을 잘 시키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이 이런 짜릿한 도박, 배팅 이런 거에도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외향성이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외향성의 장점과 단점, 내향성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성격에 장점만 있으면은 그 성격은 성격이 아니게 돼버려요. 왠지 아세요? 단점인 성격은 없어져 버려. 진화적으로 없어져 버려. 진화하지 않습니다. 단점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꺼리고 결혼 안 하려 그러고 사귀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진화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손을 낳지 못해서. 근데 뭐 외향적인 사람, 인싸 이게 아무리 우리의 좋은 가치관이라고 할지라도 내향적인 사람도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진화 심리학적 해석입니다. 외향성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사실 리턴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친구들도 많고 뭐 인싸에 그렇지만 이게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하이한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에 패가 망신을 하는 거죠. 내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로우 리스크를 추구하고 로우 리턴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고 안전빵 친구는 적지만 막 진실된 친구만 있고 그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진화심리학은. 그 다음 축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의 반대말로 즉흥적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실함은 사회적으로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주변의 평판도 좋고 미루는 습관이 없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런 성격이 단점은 이게 너무 그런 걸 좋아하면은 강박 성격 장애로 발전하고 여자의 경우는 섭식 장애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이 정도까지 심한 건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너무 성실해, 너무 질서 정연한 걸 좋아하고 막 너무 융통성이 없어, 그 사람 융통성이 없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장점이 있거든요. 유연한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덜 성실한 경향이 있어요. 덜 성실한 경향이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좀 게으름 피고 성실하지 않은데 나 혹시 천재? 이거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덜 성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흥적인 사람은 단점이 좀 그래도 많죠. 이 현대사회를 살아나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부적응자죠. 사회적 부적응자입니다. 성실성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실한 거고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은 성실하지 않은 거죠. 아까 도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외향적인 사람도 도박을 좋아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도박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는 거는 그 도박이 흥분되기 때문이고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도박을 좋아하는 거는 사실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끊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을 계속 하는 거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도박을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M생 인생을 계속 살면서 도박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외향적이면서도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지만 쉽게 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실함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절제를 하는 뇌 영역이 어디냐? 최신 신경과학에서는 이제 전두엽이 그 역할을 맡는다고 해요. 전두엽 요 앞에.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좀 별론데 전두엽이 이성이고 편도체가 감정이다. 요건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잊어버리시고 이 긍정정서 요것도 잊어버리시고 전두엽이 참을성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뇌 영역이다라고 연구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쇠꼬챙이가 이렇게 뚫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탁 뚫려가지고 전두엽이 팍 파괴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파괴됐는데도 살아남았고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성격이 바뀌었는데 성실하고 뭐 절제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진화심리학적으로 성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이쁨 받고 직장에서도 안 잘리고 승진하고. 그런데 불성실한 게 단점만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난세 간웅이에요. 조조가 성실한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요. 조조가 치세의 능신이다, 난세 간웅이다 했는데 이 사람 치세에는 어디 찌그러져가지고 M생 인생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방성인데 개방성에 대해서 바로치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성적으로 개방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경험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반대적으로. 자,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은 예술, 문화, 여행, 책 읽기 뭐 이런 경험적으로 너무너무 경험적인 활동을 너무 좋아하고 상상력과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얻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탐닉한다. 자, 외향적인 사람도 경험에 대해서 탐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짜릿한 흥분과 이런 것들을 열정적인 걸 찾아다니는데 개방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경험이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경험.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험지은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완벽히 그런 건 아니고 성향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IQ 좀 높죠. 이 사람들 똑똑합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이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다 단점이 있고 특이한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도 했는데 조현병 위험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장점이 있죠.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이 좋을 수도 있잖아. 뭐 맨날 여행 다니고 맨날 예술적인 사람도 좀 짜증난 게 있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그냥 평범합니다. 개방성은 그래서 단점과 단점이 다 있다는 거죠. 개방적인 사람은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사람이 여자들 남자들도 예술적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번식의 기회를 가지면서 유전적으로 자식한테 유전을 시키고 그래서 개방적인 그 성격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특징 사이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조현병이 좀 발병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예술병, 좀 짜증나 예술병 뭐 그런 걸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고,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막 탐험하는 거 좋아하고, 개척정신,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새로운 땅을 자꾸 찾아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시면은 캘리포니아가 사실 서부 시대에 프론티어 정신으로 막 찾아다닌 사람들이 간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높다. 개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사실은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런 게, 실제로 개방성 높은 사람들이 서부에 개척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유전되어서 아직까지 개방성이 이렇게 높은 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래요. 문화적으로 후천적으로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어서 개방성의 그 설문조사 체크를 했을 때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로 딱 유전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은 어폐가 있지만, 그냥 뭐 이런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세요. 개방성의 뇌구조, 이게 조현병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조현병에 대해서는 뇌구조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유일하게 5가지 성격 중에서 아직 유일하게 뇌구조가 많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입니다. 신경성의 극단으로 신경질적인 사람과 무던한 사람, 너무 무던한 사람과 너무 신경질적인 사람, 2가지 부류가 있고, 신경질적인 사람은 사실은 되게 단점이 많습니다. 기분 변화가 심하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 쉽게 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한 장점인데, 이 사람들은 위험과 불행을 빠르게 감지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에요.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무던한 사람들은 이거에 반대죠. 사실 다 좋을 것 같은데 화도 잘 안 내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중간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딱 중간인 게 좋고, 신경성의 뇌 구조는 잠깐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이성이고 여기가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이성이라는 건 좀 그렇지만 여기는 감정 많고, 공포와 그 본능적 공포 이런 곳에 대한 관련이 있는 편도체, 여기가 잘 발달된 사람들은 신경성이 높다. 여기가 조금 그 기능적으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신경성이 낮고 무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신경성의 진화심리학, 신경성 낮은 사람들은 일찍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찍 죽죠. 위험한 거 자꾸 하려고 그러고, 신경성 높은 사람이 이거 보면서 극혐하잖아요. 야,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근데 신경성 낮은 사람들은 이런 거 재밌어하는, 특히 외향성, 연계되어 엮이면은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러죠. 제 위험한 거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친절성입니다. 친절성의 극단, 친절함과 싸가지 없음, 2가지로 나뉘는데, 친절한 사람들도 장점만 있는 것 같잖아요.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이 접근하면은 이 사람들 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협력하는 걸 좋아해서 잘못하면은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싸가지 없는 사람들도 단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장점이 있습니다. 냉철하고 사회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부하는 능력, 속임수를 쓰는 능력,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점은 사이코패스나 자폐증의 위험입니다. 사이코패스, 친절함 낮음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친절성의 뇌 구조는 우리가 연구 결과로는 거울 뉴런, Theory of Mind라는 그 되게 어려운 심리학 이론으로 표현을 하는데, Theory of Mind, 뭐 거울론이면 다 몰라도 되고, 그냥 사람들 공감 능력이 높다, 심리학적으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감 능력을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메롱하잖아요. 애기도 메롱, 하품하는데 애기도 하품. 이거 따라한다는 거죠. 이게 공감 능력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공감, 행동을 따라하는 능력. 심지어 애기 원숭이에도 발견된다. 메롱했는데 애기 원숭이도 메롱했다. 애기가 근데 뭘 알겠어요. 이 사람을 왜 따라해야 돼? 나 이 사람 왜 따라해야 되지? 막 에베베베 떨어지 말라고 이것도 아니고, 내 생각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거울 뉴런이라는 어떤 뉴런이 있어서, 여기 별표 있잖아요. 거울 뉴런이란 뉴런이 있어서 그 뉴런이 발화하면 그냥 따라하게 된다. 그리고 이 거울 뉴런이 막 사회적으로도 발전하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많은 것을 배우면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Theory of Mind,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게 이제 친절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겁니다. 공감력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 높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 그렇게 되고, 공감력 낮은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건데, 근데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진화적으로 살아남았냐? 조조 같은 사람들이, 조조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이코패스고, 사람 죽이는 걸 쉽게 죽이고, 그런
그런데 조조가 살아남았잖아. 난세에 살아남은 겁니다. 조조가 친절성의 진화 심리학. 친절하지 않은 사람, 사이코패스, 사람의 감정을 못 읽는 사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진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다. 난세. 마지막으로 빅5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모든 성격은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살아남았다.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로. 모든 성격은 뇌에서 작동되는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가진다. 의식의 신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뇌에서 어떻게 발현하고 그 뇌가 어떻게 해갖고 행동까지 발현되는가. 그래서 김필산의 사이언스 빛이라는 채널의 취지에 맞는 굉장히 맞는 주제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MBTI 같은 거는 해도 좋습니다. MBTI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빅5라는 더 좋은 이론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친구들과 인싸들과 말씀을 잘 나누시고, 아싸의 경우에는 내가 왜 친구가 없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아싸도 진화적으로는 장점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